학교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이제 입학 설명회도 많이 해보고 또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들하고 지내는 거니까 학생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하게요? 뭘 할까요, 제가? 학생들을 알고 싶을 때 제가 뭘 할까요? 예? 상담, 예. 상담을 해요.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뭐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을 때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건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그 학생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정말 개별적으로 다. 그 학생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학생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돼요. 그 학생이 도대체 그 행동을 왜 하는지, 똑같은 행동을 해도 학생들마다 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학생이 자기가 가진 스토리 내에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지금 저희 학교는 작잖아요. 작고, 근데 되게 그래도 꽤 오랜 기간, 20년 가까이 있는 대한학교입니다. 사실 저와 같이 했던 수많은 어, 대한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지시기도 하셨어요. 학교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저희 학교는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학교를 이렇게 연약하고 사실은 작고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을까? 그리고 어, 접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까?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저희 학교가 세상에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엔 저희 학교의 스토리를 알게 되시고, 저희 학교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사실은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에서 결국 그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 학교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책상이 있고 방이 있죠. 공부방이죠. 우리 자녀들이 저런 공부방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희 학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저희 학교 슬로건이 있죠. 저기 예수로 가슴 뛰고 세상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작은 예수. 그 밑에 보면 예수로 가슴 뛰기에는 신앙이 있고 세상 향해 달려가면은 독서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작은 예수에는 삶이 있습니다. 키워드예요. 저 내용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로 가슴 뛰고는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신앙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가장 기초로 놓고 저희 학교도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 저희 학교의 스토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뭐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영성으로 프로그램 했던 게 생각보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웬만한 학교에서 했던 것들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게 되는 행동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사실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체험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의 얘기예요. 저희 학교의 스토리죠. 이것에 기반해서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시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가장 저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좀 볼까요? 보면 아침 학가다가 있죠. 저 학가다는 이제 읊조리는 건데요. 소요리 문답을 하는 거예요. 요리 문답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하고 있고, 뭐 다른 하이데벨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07문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면서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것이 성경과는 약간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도리어 저희가 이해하기는 약간 더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저런 걸 하는 거고요. 월요 예배가 있는데 당연히 예배 학교들마다 다 드리죠. 근데 저희 학교 예배가 생각하기에 제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 있어요. 애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고요. 또 그냥 예배 드리고 땡, 월요 예배 들었으니까 땡,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또 화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학교 쪽에 이렇게 투어를 하시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이들이 매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봐요. 그리고 뭐 아까 이래가 가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부지부식간에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학생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을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모이자, 기도를 하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잘만 꼬시면 와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이유는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학생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사실 자기 기도가 돼야겠죠.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마 성경 공부는 당연히 성경 공부 중요하죠.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니까 하마 성경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딱딱하지만 영양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귀납적 성경 공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기도 좀 어렵고 활동도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세대 예배는 다 이제 오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대형 중형교회 이상만 가도 이렇게 전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다 이제 분리되고. 근데 사실 같이 드리는 게 좋습니다. 같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학교에서 다 같이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이들이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부모와 같이 신앙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뭘 배울까요? 다시 자기 자녀들한테 전수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조금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온세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로 가슴 뛰고의 핵심 키워드는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향해 달려가는, 여기 이제 섬기는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쉐마학교는 좋은 독서가 세상을 선하게 섬기는 진정한 실력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혹시 저희 학교는 수학 영어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영어 가르칩니다. 국어도 가르치고요. 근데 결국 실력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은 섬길 수 있는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실력. 근데 그 섬길 수 있는 실력은 결국에는 저는 인문학적 소양과 그다음에 그 다양한 문해력과 독해력과 그리고 모든 학습들은 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즘엔 하도 다른 종류의 책들이 많아서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다. 그것을 어떻게 습득해낼 수 있는가? 그건 독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 학교는 그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섬기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제가 아무리 경험해봐도 독서만 하는 게 없습니다. 독서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를 기반으로,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된다면 아이들은 각자 재능과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죠. 달란트도 다르고. 그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무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독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을 제일 처음 길러줘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독서 다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거 하면 제일, 혹시 이래 아버님, 독서 딱 제가 보니까 독서에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독서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독서에서 집중력. 예, 맞습니다. 집중력.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집중력 중요하죠. 독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선어머니? 좋은 책. 그렇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독서할 때 집중력도 길러야 되고, 또 책도 이상한 책을 읽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좋은 책을 읽어야겠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독서의 시작점? 자율 독서입니다. 독서가 즐거워야 돼요. 독서가 즐겁지 않으면 학교에서 시킬 수는 있습니다. 시킬 수 있죠. 독서 시간 만들어서 아이들 앉혀가지고 시키고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좋은 책들 들려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쉐마 학교를 졸업하면 독서를 멈춰야 되나요? 아까 바탕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가 즐거워야 됩니다. 반드시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학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든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학교들을 많이 알잖아요. 독서를 단 한 군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그걸 아시니까. 근데 생각보다 독서를 즐겁게 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형성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저희 학교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심지어는 그 아시죠? 연날리기 하는 거, 뭐 연산 연습하는 거, 그거 할 때 3분 시간 주거든요. 3분 시간 주면은 좀 빨리 풀 수 있잖아요. 1, 2분. 그러면 옆에 책을 그 1, 2분에 읽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읽고 싶어서. 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시쯤 되면 독서 시간인데, 제가 저희 선생님들은 사실
그걸 별로 감동을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할 때마다 감동을 해요.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점심시간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막 하다가 1시가 딱 되면 쭉 들어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슨 방공 사이렌 울리면 막 이렇게 방공만 들어가는 것처럼 그 종이 딱 치면 애들이 슉 들어가서 책을 읽어.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막 놀잖아요. 좁지만 여기서 막 뛰어논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 막 뛰어놀다가 책을 읽으러 들어가고 싶은데 책이 즐겁지 않은 거 막 힘든 거야. 그러면 가능한 한 버팅기면서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건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독서라는 걸 해요. 자율성에 기반할 때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어요. 강제로 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그 자율독서는 자연스러운 독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냥 읽고 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형식의 독서 일지를 또 작성해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그걸로 시를 쓰기도 하고 이런 일지들도 나중에 저기 학교 가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이 없어요. 되게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가 읽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각자 달란트가 다르죠. 관심 갖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 독서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기가 읽고 싶은 책만 읽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율 독서의 폐해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잘 또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즐겁게 읽 때 그런 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몰입 독서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몰입 독서 시간에는요 다양한 영역을 통한 배경지식 확대 독서인데요 이렇습니다. 독서가 편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역사, 인물, 과학, 명작이란 영역들을 나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역사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역사책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를 싫어해도 역사책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인물 시간이다 그럼 인물을 골라야 돼요. 과학 시간이다 그럼 과학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독서 시간엔 자기가 읽고 싶은 걸 갖다 마음껏 읽지만 이 시간에는 그렇게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이 편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고요. 또 그리고 읽은 내용들을 서로 정리하고 발표하면 예를 들어 내가 역사책을 읽었어. 그럼 그 역사책 읽은 것들을 갖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다른 아이들도 자기도 역사책을 읽었기 때문에 거기서 연결되는 점들이 나오겠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 좀 배경 지식이 같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표 연습도 되고요. 통합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통번호라는 학습 독서예요. 요거는 사실 뭐 우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모든 대안학교에서 항상 워너비입니다. 이거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잘 못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거 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큰 학교에서 이걸 프로세스로 만들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1년은 갈 수 있어요. 많이 가면 3년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왜냐면 책도 막 절판되고 막 이상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갖다 하면 좋은지는 알지만 참 힘들어요 하기가. 근데 저희 학교는 다행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회과학을 공부를 할 때요, 우리 초등학생들 사회를 공부하는데 저희 사회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사회에 관련된 분야를 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통번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사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학교 초등과정을 잘 마치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사회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분절되지 않잖아요. 책이 한 권이면 지식이 분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고 좋지만 참 어려운 건데 저희 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거를 갖다가 연령 수업을 해요. 다양하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수업을 해요. 요 수업 매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수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요. 중학교 아이들은 복습도 되고요. 또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형들한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주로 활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수업을 기다려요. 이렇게 되게 활동 같은 걸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고 그 책을 갖다 잘 분석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전 인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업 중에 하나인데, 고전을 통한 가치 독서입니다. 책에서 가치를 읽어내는 건 되게 좋죠. 지금 하는 책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 여러 가지 뭐 성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독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사고 확장 독서를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일단 시사 문제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상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사고가 확장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노트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냥 독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서 잘 또 이렇게 독서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면 자연스럽게 독서가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독서 노트는 퐁글 노트고요. 중학교 독서 노트는 글쌤 노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또 학교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그 속에 쓴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세상량에 달려가는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섬기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정말 진정한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작은 예수인데요, 이 키워드가 삶이었죠. 함께 행복한 삶입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중요한 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하시면은 행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정말 지겨우신 분도 계셨을 거고, 정말 치를 떠는 분도 계셨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창 시절을 행복한 기억으로 채웠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 기쁨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성품을 기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함께 행복한 거예요. 혼자 행복하면 이기주의거나요, 아니면 사실은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겐 피해를 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 쉐마학교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쉐마학교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성품으로 서로를 섬길 때 함께 행복해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 행복함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보면 되게 친밀한 관계성이 있어요. 다녀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텐데, 학생하고 교사하고 친해요. 너무 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은 관계성 속에서, 친밀한 관계성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하고 학부모도 많이 친한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는 그게 무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후배 간에도 많이 동기들끼리는 많이 친하죠. 어느 학교나 가나. 근데 선후배 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친하게 맺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워낙 소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도 있고요, 경청, 순종, 감사, 진실성이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교 올라오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 고난 캠프라는 걸 가는데요, 이때 가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요. 어려울 때 참아야 되는 것도 배우고요, 더러운 걸 참는 법도 배우고요, 힘들 때 남을 도와야 되는 것도 배우고, 내가 힘들 때 남이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배워요. 그것을 배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
모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이전에 고난 캠프를 가서 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인양이었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줬더니 애들이 가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왜 못 버리고 거기다 그냥 버리면 되지.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날파리를 처음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무슨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메뚜기 때 날라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열다가 닫았어요. 그냥 닫고서 야 이거는 애들이 하기는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모 학생이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든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학생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른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그 감사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사실은 날파리 한 마리만 나와도 되게 기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본 사람들은 아 저렇게 섬길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도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자기주도성은 제가 무척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행복한 사람은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참 힘듭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덜 힘들어요. 안 힘들진 않아요. 힘든 일이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훨씬 덜 힘듭니다. 그리고 행복감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에 올라오면 자기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거는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가는데 전반기는 하루로 가고요. 후반기는 1박 2일을 기획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전적으로 제가 맡겨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을 합니다.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전에 제가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딱 들고 나왔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좀 진짜 참고 참다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표 짜온 거 봤더니 진짜 가관이었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에 계획이 없어요. 잠도 안 자요. 잠에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없어요. 애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늘죠? 아, 요즘에 짜오는 거 보면 아주 기특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 어디까지 운전이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그 운전을 제가 해야 되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톨비도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계산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아마 부모님들 여행 갈 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비용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 못 하거든요. 애들은 그런 거 생각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번 짜보면 그래도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근데 자기주도 여행을 무척 기다려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다 기획해서 해주는 게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왜 좋아할까요? 자기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그리고 어찌 됐건 뒤에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되면 제가 커버하고 뭐 뻥고 나면 제가 맞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무섭지만은 않은 거죠. 스릴을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무척 자기주도 여행을 기대하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쉐마학교는 이제 행복한 작은 예수가 결국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쉐마학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혹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예전에 얘기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 생각이 그래서 많이 났어요.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제가 이후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 쉐마학교는
행복한 작은 예수가 자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겠죠. 그리고 저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 이 배우들이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초창기에 있었던 학생들 제가 찾았어요. 이걸 막 준비하다가 찾았는데 4명의 학생인데 1명은 연락이 안 됩니다. 3명은 연락이 돼요. 지금 가운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는 김땡찬이라는 아이고요. 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저 학생은 지금 호주에 가서 발 의사를 합니다. 예, 발만 보는 의사가 따로 있나 봐요. 호주에는 그런 직종이 따로 있나 봐요. 그걸 하고 있어요. 한번 물론, 그리고 예전에 첫 월급을 타서 학교에 냈어요. 그랬던 학생이에요. 호주에서. 그 옆에 빨간 옷 입고 해맑게 웃는 아이 있죠? 제가 지금은 말총머리라고 있습니다. 예, 말총머리라고 있는데 뭐라고 있냐면, 얼마 전까지는 강원도에서 특수학교 교사를 했고요. 지금 춘천으로 옮겼어요. 특수학교에서 그 발달장애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을 갖다가 그 특수학교 교사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학생,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제가 다녀왔거든요. 작년인가 다녀왔는데, 쟤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남자 간호사 하다가 지금은 소방 공무원 하고 있어요. 소방직 쪽에 그 간호 그거 할 수 있는 직종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줄에 서시는 목사님이 이 부부는 생명을 살리는 부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아내는 간호사, 얘는 소방 공무원. 그래서 2명이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결국 행복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쉐마학교에 다니는 우리 많은 학생들도 사실은 이 쉐마학교의 이야기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날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겠죠. 지나면서 같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이제 쉐마학교 얘기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것도 사진을 좀 봤는데, 이제 새싹이 보이죠? 그리고 끝에 나무가 보이죠?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자그마한 사진이 하나 있죠, 그죠? 그림 하나 있죠? 저게 뭐냐면 새싹과 나무 사이에 있는 저희 학교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놀랍게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이게 저희 학교 초창기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지금 현재 거의 20년이 지난 쉐마학교의 지금 저희 학교의 이야기와 이 초창기의 얘기가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는 세상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감으로써 행복해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가정, 교회, 국가를 탁월하게 섬기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거의 안 변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뜻일까요? 저희 학교의 본질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어떤 학생의 얘기를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 학생을 알고 싶으면 그 학생의 스토리를 캐치내면 된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 학생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오랜 기간 되면 될수록 그 아이의 본질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가.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서 약간 소름이 끼쳤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찾아본 거거든요. 아, 거의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이것에 가깝고 우리 얘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가 아직까지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았고 그런 좀 확신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격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쉐마 학교 학생들과 또 새로 오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